인도 부다가야 최초의 한국 사찰 분향사가 다음 주 낙성식을 갖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현지에서 함께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문화재청장에 최응천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최 청장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문화재 행정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가 시의 사회이사 3명을 추천했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이사회 파행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국전작가 정선 스님이 고향 밀양시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아 수행에 여정이 녹아있는 문인화와 서예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80년대 초 베스트셀러 단으로 유명한 김정빈 작가가 새 불교 소설을 들고 독자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빈 작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 중인 한국 사찰 분향사가 3년에 걸친 공사를 다음 주 회양합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핵심 사업으로 이 대작불사를 주도해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오늘 17일 인도로 출국해 준공식에 함께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인도 북동부 부다가야. 전 세계 순례자들의 발길이 2500년간 이어지고 있는 이곳 보리수나무 성지에 첫 한국 사찰이 다음 주 산문을 엽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는 오는 21일 인도 부다가야 현지에서 분향사 대웅전 준공식과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첫 결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계 불자들의 수행처이자 한국 불교 세계화의 중요한 거점 도량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원력이 100명을 움직이고 1만의 원력이 100만 명의 강물이 되어 한국 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 때까지 우리의 정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물자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공사가 늦어지고 재정적 어려움도 컸지만 종단적 원력이 보태지면서 마침내 낙성에 이르렀습니다. 인도 4대 성지 부다가야의 한국 불교 세계화 거점이자 한국인 순례자들의 안식처가 될 분향사 낙성식에는 대작불사를 처음부터 진두지휘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참석합니다.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7박 8일간의 여정으로 종단 주요 스님과 후원자, 사찰 신도 등 150여 명이 함께 동행합니다. 현지 도착 이튿날인 18일 오전 인도 델리를 떠나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순례하고 다음날 240km 떨어진 성도지 부다가야에 도착합니다. 이어 오는 20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으로 하는 부처님 복장의식과 함께 마하보디 대탑을 찾아 100만 원력 불사의 결실을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식을 봉행합니다. 부다가야에서 맞는 둘째 날인 21일에는 분향사 대웅전 준공식과 함께 부처님 점안의식이 봉행되고 지역민들을 위한 보건소 착공식도 진행됩니다. 분향사는 부처님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의 참배 공간이자 역사 속에서 자치를 감춘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대중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다시 인도의 부처님의 정법을 펴기 위해서는 먼저 눈밝은 스님들을 양성을 하고 그 스님들이 성가를 조직하고 그 성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부처님의 정법이 인도되지 되살아나지 않을까. 현지 방문단은 귀국 전날에 라자기르를 방문해 불교 최초의 사원 중림정사와 영축산, 나란다 대학터 등을 순례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는 이번 조계종단의 인도 방문 7박 8일 전 일정을 동행 취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문화재청장에 최응천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응천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를 신임 문화재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최 청장은 1959년생으로 동국대 불교미술과를 졸업하고 일본 규슈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립춘천박물관 초대관장 등을 거쳐 동국대 교수를 역임해 왔습니다. 학자로서 금속공예 분야를 집중 연구했고 다양한 불교 공양구와 불상에 관한 글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범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서 한국의 범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최 청장은 그동안 쌓은 전문 지식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문화재 행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화유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관리자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국민들을 위주로 국민을 주인의식으로 해서 모든 걸 경청하고 그분들 위주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또 그분들에 돌려드리는 게 저희들이 하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가 경기도 광주시에 사회이사 3명을 추천했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이사회 파행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사회는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되어 온 나눔의 집이 조만간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나눔의 집 교육관에서 진행된 2차 임시이사회, 경기도 광주시에 사회이사 3명이 추천됐습니다. 김현덕 한국곰돌이 봉사회 중앙회장과 박종성 행정동호회 자문위원, 이동섭 강남노인종합복지관장 등입니다. 김현덕님, 박종성님, 이동석님 3분을 사회이사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법적치를 못했던 거 충분히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법리에 맞게 대응됐으면 좋겠다. 해일 스님과 최종환, 윤장숙 이사는 소집된 2차 임시회를 끝으로 임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차기 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로 정해졌고 이사 이룬 스님이 임시 대표이사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아나갈 전망인 가운데 이때 새 이사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사회에선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 비서관의 사퇴 또는 해임 여부와 관계없이 나눔의 집 이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를深刻히 손상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하고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이사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이사회 직후 김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전했습니다. 현재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단 4명. 이사회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불기 2566년 이민년 하한거 결제를 맞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와 전국 주요 총림 방장 스님들의 결제법어 특집 프로그램을 TV로 방송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의 하한거 결제법어는 오는 16일 오후 5시 30분과 17일 오전 6시 30분, 19일 오후 4시 30분에 BBS TV로 방송됩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방장 원각스님의 결제법원은 이튿날인 17일 오전 8시 40분과 18일 오후 5시 30분, 19일 오후 2시 30분에 TV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팔공총림, 동화사방장 진제법원 대종사 결제법어도 17일 오후 2시 30분과 18일 오후 9시 30분, 19일 오전 6시 30분에 각각 방송됩니다. 이와 함께 조계총림, 송광사방장 현봉스님의 결제법원은 17일 오후 5시 30분과 18일 오전 6시 30분, 19일 오후 5시 30분에 BBS TV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동안거 결제법어 특집 프로그램은 전국 케이블 TV와 IP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고
BBS 앱과 홈페이지, B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전작가인 대구 길상사 주재 정선 스님이 고향으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아 수행의 여정이 녹아있는 문인화와 서예 작품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개막한 2022 밀양 문화관광재단 출향작가 초대전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찾았습니다. 조계종 전 종정 고암 큰 스님의 막내 상자로 지난 1978년 출가한 정선 스님은 경남 밀양시 모안면이 고향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밀양시의 재단이 남다른 열정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출향 작가를 초청하는 홈커밍 아트데이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전시된 스님의 작품들은 문인화와 사작품 등으로 무념 무상무화의 마음에서 깊은 마음을 짧은 순간에 합폭에 담아냈습니다. 자, 미친 듯이 이렇게 그립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문념, 무화, 무상의 어떤 나를 잇는 그런 병기에 아스티컷을 이 필로 이렇게 이걸 입히라는 게 여러분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단박에 하는 거예요.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나무 12연폭과 같이 전시회장의 한 벽면을 가득 채운 대작들도 선보이면서 고향민들에게 문화의 풍성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평소 선무기려 1피리지를 강조해온 정선 스님은 11일 개막식에서 직접 시연을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염한 미소로 마음을 전하듯 작품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서겠다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평상심으로 이렇게 글 쓰고 시 쓰고 책 보고 그림 그리고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가 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무일이라 평상심이 놀아 항상 저는 붓을 갖고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시회에는 정각회 명예회장 조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구와 밀양 지역의 문화예술인 등이 대거 동참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보고 읽는 것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그런 좋은 기분을 느낍니다. 고향에 와서 전시회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감이 교차하시죠? 예.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저 출향작가 초대전이 귀향작가 초대전 이럴까봐 내가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정선 스님은 지난 1980년 범어사 성가대학 시절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서예 문인화와 인연을 맺은 뒤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80년대) 초 베스트셀러 소설 단으로 유명한 김정빈 작가가 새로운 불교 소설 그대는 장차 붓다가 되리라로 다시 독자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김정빈 작가를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모신 분은 1980년대 초 베스트셀러 소설 단으로 잘 알려주신 김정빈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번에 또 책도 새로 내시고 해서 모셨는데요. 집필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최근의 근황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세상으로 치면 은퇴한 지 한 5년쯤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많이 쉬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번에 낸 책 관련해서 약간 바빴죠. 예. 영어 책도 그렇고 한국어 책도 다시 한번 교회를 봐야 되니까 그런 데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 자,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제 한글과 영어로 책을 내셨는데 예. 그대는 장차 붓다가 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이 책 그 원작은 원래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물론. 딱 10년 됐어요. 10년 전에. 2012년 그때도 초파일 즈음 해가지고 소설경. 아, 제목이 소설경. 그러니까 소설경. 옛날에 이제 소설 뭐 손자 병법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전을 소설로 썼다 이런 뜻도 있고
소설이라는 말이 작을 소자에 말씀 설자거든요. 작게 말했다. 예.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아, 작게 말한. 작게 말한. 그러나 이제 이 책을 읽으면 불교 경전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예. 그런 이야기 책이다. 이래서 소설경입니다. 그 책을 이제 제목을 이번에 바꿔서 그대는 장차 붓다가 되리라 소설책인데 많은 분들이 또 뭐 경전 같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긴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저는요 예. 평생에 걸쳐서 종교 또는 뭐 거룩함, 성스러움, 또 영적인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한 축하고 그다음에 문학이라고 하는 다른 한 축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이쪽, 어느 때는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012년 예. 그때 아까 소설경을 말씀해 드렸는데 그 소설경 쓰던 시절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한편으로는 불교 내지는 종교 철학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 소설인 그런 작품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소설 형식인데 붓다의 가르침이라든지 뭐 생애 같은 걸 소설 형식으로 썼다 그 얘기죠? 줄거리가? 붓다의 가르침은 아니고 창작 소설이니까 부처님 당시가 배경입니다. 부처님 당시만이 아니라 전생, 예. 전전생 인연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전전생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신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장대하게 펼쳐지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부처님, 사리푸타 존자 이런 분들이 설법을 하는. 그래서 설법할 때는 불교책 교리서이고 예. 이야기로 나갈 때는 소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작가께서 뭔가 꼭 핵심적으로 이걸 꼭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팔만대장경 나머리 없잖아요. 그리고 불교 책들이 되게 교리서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어로 알기 쉽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저절로 불교 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작가께서 영문판으로 이번에 또 같이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나라들 독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세계어잖아요. 예.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전 세계인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시장에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불교 역사가 오래됐지만은 전 세계인이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전은 들어 있습니다만은 문학 작품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설 문학은 특히나 없죠.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어마어마한 대작 문학 작품이 많죠.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괴테의 파우스트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 형제도 기독교 책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세계 명작급의 작품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뜻이지만은 감히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시도는 해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인이 읽을 수 있도록 세계 시장에 불교 문학 작품을 하나 내놓았다. 뭐 거기에 의미가 있겠죠. 네. 뭐 그 불교를 소재로 또 주제로 하는 소설 작품이 많은데 말이죠. 세계 통할 수 있는 내용이나 소재는 한국적인 소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좀 그렇습니다. 불교가 남방 불교,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이쪽 불교가 있고 북방 불교, 티베트, 그다음에 중국, 우리나라, 일본 불교가 있잖아요. 약간 다릅니다. 근데 두 불교를 다 알아야 이제 돼요. 근데 남쪽 분들은 이쪽 잘 몰라요. 이쪽 분들은 저쪽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전통적인 북방 불교인데 근래 20-30년 전부터 남방 불교 내지는 빨리 경전이 많이 읽히고 있잖아요. 그 빨리 경전이 읽히기는 맨 첫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사실. 거해 스님이란 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윗바사나를 전파했잖아요. 그분의 첫 법회에 참석한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그때 선우회라고 하는 윗바사나 명상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3년간 제가 간사로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수행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제일 앞에 제가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후에 대승불교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대승불교로부터 다시 2000년 지났어요.
그 500년과 2000년을 비교하면 그 변화가 500년을 1로 잡았을 때 2000년은 한 만쯤 됩니다. 그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0년 책 가지고 지금에다 맞추려면 안 맞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학이라든가 서양 문화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철학, 사상 다 포함한 새로운 대승불교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으로는 거기에 많은 생각을 축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불교가 좀 더 역동적이고 밝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종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작가님, 그 K 컬처라 그래서 한국 한류, 한국 문화 이런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K 불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불교 자체도 중요하고 불교를 소재로 한 부차적인 문화, K컬처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불교 컬처, K불교 컬처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이 책이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제가 바라는 것은 영화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토리니까 요즘 뭐 파친코니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아마 이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한 20화쯤 찍어야 돼요. 만약 20화쯤 찍어가지고 전 세계인이 본다? 이건 뭐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전 세계인의 몇억 명이 20화를 본다? 불교 신자가 적어도 친불교인이 한 1억 명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설 단에 이어서 그대는 장차 붓다가 되리라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김정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의 선방 스님들이 3개월간의 용맹정진에 들어가는 한거 결제일입니다. 조계종 총림과 각 교구 본사 등에서는 일제히 하한거 입제법회가 열려 눈푸른 납자들의 수행을 격려하는 큰 스님들의 법문도 펼쳐집니다. 스님뿐 아니라 제가불자들의 내일 하루 가까운 사찰의 하한거 입제법회에 동참해 각자의 수행을 점검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월 1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